국물 없는 기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지난주 좀 안 뵀었는데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할 거 또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쌍꺼풀 수술을 또 합니까? 아 다시 합니까 그걸? 다시 합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농을 던진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저기 시작이 안 된 거여서 다시 농을 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이제 대노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농이었는데. 어쩌면 그 신이 그만 취소하라고 아니, 보내서 제가 봤을 때 네. 제작진이 일부러 네. 카메라를 안 돌리고 있어요. 생방송이 보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네, 우리 저 아까 농 던진 게 우리 정상근 기자 쌍꺼풀 수술했다. 네. 근데 한참 또 이제 눈에 쌍꺼풀 수술을 내가 할 리가 있냐 했더니 내가 성기에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했던. 예, 아까 농담 실컷 해놓고 이게 이제 큐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다시 아 하게 얼마나 됐습니다.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해버렸네요. 아 그래요. 뭐 때문에 병원 가셨어요? 아 저희 북압상선이라고 어. 갑상선 뒤에 붙어 있는 굉장히 좀그 쌀알갱이만한 작은 그게 있는데 아이고. 그게 이제 좀 종양이 붙어. 어유 그러면 큰일 나지. 한 1~2cm로 커졌어요. 그래서 어이구.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국물 없는 기자회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 냄새가 말이죠. 바로 광고로 들어가라고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얌 테이블의 봄 제철 멍게 비빔밥 밀키트입니다, 여러분. 아이 세상에. 바닷가의 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방법 바로 얌 테이블의 멍게 비빔밥을 맛보는 겁니다. 네. 자 바닷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싱싱한 멍게 비빔밥을 이제 집에서 편하게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멍게만 보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멍게 비빔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통영 앞바다에서 당일 잡아서 손질까지 마친 멍게는 물론이고 비빔밥에 필요한 싱싱한 상추, 깻잎, 청양고추, 아. 새싹 채소 그리고 적채, 양파, 조미김, 참기름, 양념장까지 다 들어 있어요. 밀키트에 뭐 전형이네요. 밀키트에 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다 비비기만 하면 들어갔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비비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뭐 밀키트가 너무 좋다고 포장까지 비비진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포장 제거하시고 보궐선거 패배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 직장일, 집안일로 짜증나시는 분들 코로나 장기화로 답답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궐선거 패배가 너무 네네. 상심하게 만든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밀키트 2개를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 2배. 그렇죠. 예. 현재는 치유가 안 돼요. 예, 그렇죠. 2개를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얌 테이블 봄 제철 멍게 비빔밥 밀키트 2인분. 2인분이 이제 한 팩에 이제 2인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게 바로 435g입니다. 오. 11,900원에 모십니다. 판매가를 직접 검색해서 비교하시면은 이게 제일 싸구나라는 걸 알 수 네네. 있습니다. 판매 정가가 14,900원이고 인터넷 최저가가 12,9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11,900원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물량이 금방 소진되면은 이 특가도 이제 더 이상 특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격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이참에 봄 제철에 멍게 비빔밥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하도 우리가 전복품까지 다 먹어가지고 네네. 오늘은 나프탈렌으로. 아니 농담이고. 네, 아까 쥐약을 뿌리는 거 맞습니다. 침도 섞더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지. 이 멍게를- 비빔밥은 네. 정말 건강식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 있잖아, 다. 어우. 우리 멍게를 민족이 따로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비빔밥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아유 그래요. 어때요? 멍게만 따로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향긋합니다. 그래요? 멍게만 따로 드셨다.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먹으면 되지. 아 여기서 먹으면 되는구나. 어우 아 괜찮습니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있지? 쥐약 맛입니다. 네, 아까 아유. 뿌린 쥐약이. 너무 좋아요. 싱싱하게 근데 싱싱해요, 진짜. 정말 싱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멍게를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장모님은 이제 나 죽으면은 관에다가 멍게 넣으라고 하실 정도로 야, 너무 멍게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정말 바다 맛이 납니다. 자
야. 얘 그 양념장도 다 안에 들어있는 거죠? 비빔밥에 멍게 향이 쫙 대입돼 있는데 그 멍게 향 아시잖아. 네. 응? 멍양 알죠? 아, 그 감칠맛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한 입 이렇게 딱 퍼서 먹었는데 이 안에 멍게가 없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게 향이 이렇게 네, 아, 싹싹 배어 있습니다. 얌 테이블은 이건 진짜 아 진짜 얌 테이블이 너무 잘 만든다. 와 진짜 멍게가 너무 싱싱하네요 진짜. 이건 진짜 영양식입니다, 여러분. 살찌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어우. 아이고, 이게 네. 밀키트에 들어가 있는 거 밀키트에. 그쵸. 아 이거 정말 그 바닷가 현지에서 비벼 먹는 바로 그 맛. 그래. 네. 이게 횟집에서 먹는. 맞아요. 네 맞아요. 멍게 비빔밥의 핵심은 멍게잖아요. 음. 멍게가 진짜 좋습니다. 질이. 멍게가 좋아. 이 멍게가 핵심이야, 멍게가. 아안 그래도 이 맛에 방송하지 진짜. 그러니까요. 어디 바닷가 좀 가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쉽게 가지 못하고 그래. 맞아요. 네. 집에서 이거 딱 먹어서 그냥 바탕화면만 봐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 야채도 훌륭한데 음. 멍게가 너무 좋아. 멍게가. 아니 정말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요. 네. 고추장 좀 세게 발라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음.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 가본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고향이 청주. 근데 이 딱 멍게가 입안에 들어갔을 때 음. 바다 향이 나니까 그럼 어우 좋네 이거. 아니 청주지만 그렇죠. 부산에서도 살았잖아. 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음. 어디 뭐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방금 먹은 멍게 진짜 너무 맛있다. 우리 정성규 기자는 서산이었나? 서산? 네 서산에서 일했었죠. 지역신문에서 사실 언론인 생활을 처음 하셨는데 네. 네. 그건 날마다 바다를 봤겠네. 뭐 그렇지 않고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부산 사는 분들 중에 한 번도 바닷가 못 가본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동래구 이런 데 사는 분들. 그러니까요. 춘천이 고향 아니십니까? 응. 맨날 닭갈비 먹었겠네요. 그렇지. 비슷한 질문입니다. 저는 내가 창원에서 직장 생활할 때 창원 마산에서만 살았던 동기가 있는데 너는 주말마다 63빌딩 갔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63빌딩 일생에 몇 번 가봤습니까 우리가? 네. 저는 5번 갔어요. 5번. 저도 거의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먹었어요. 그중에 4번이 부페. 진짜 맛있다 이거. 63빌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혹시 기도하는 모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신동아 그룹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 회장이 최순영.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하고 동서지간. 근데 나는 좀 전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할 때 솔직히 좀 기대했었는데 실망이다. 왜요? 맥한더블이. 그다가 이제 한화로 넘어갔죠 이게. 네. 지금은 한화. 맞아요. 지금은 이제 63빌딩이 더 이상 최고 빌딩이 아니에요. 롯데월드가 이제 그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도 이제 IFC가 더 높고. 다 먹었네 세상에. 맛있어. 아, 자,
아유, 아, 이 멍게 향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드셔. 아 인생 사는 맛이야. 지난주도 그렇고 왜 견본품이 더 맛있지? 그렇지. 음. 이거 그게 맛이 바로 돈 내고 지향 먹는 거지. 다음 주에 꼭저 나프탈렌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나프탈렌으로. 네. 다음 주는 아유 어린이날이 있는 주간이네. 아, 5월 그러네요. 3일이니까 어린이날 뭐 특별히 기억나신 거 있어요? 어린이날. 개인적으로 뭐 어린이날 별 기억이 없네 진짜. 저도 뭐 이렇게 선물 받은 거나 그런 적이 네.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갔어요. 살던 집이 성동구였기 때문에 네. 어린이 가깝겠네요. 대공원까지 걸어갔지. 아, 정말 어린이 대공원은 뭐 그날 어린이날은 뭐 정말 이건 뭐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청룡 열차. 아, 지금은 또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롤러코스터 네네. 청룡 열차가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어린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뭐 나라 걱정을 했습니까? 뭐 그렇다고 무슨, 이 언론 걱정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코로나 방역 걱정을 했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래 오늘 또 관훈 라이트 클럽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 며칠 전에 정치 평론을 이제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치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죠. 드러난 사안에 대한 브리핑 혹은 뭐 전달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제 정치적 소신을 굳이 들려드릴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일평생 해야 될 정치 논평을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48쯤 되니까 다 한 네.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싫다는 거야. 너무나 뻔히 한다는 거야. 심지어 음식 얘기를 하는데도 저거는 아무개를 지지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 이건 거의 공해 아닙니까? 네. 공해를 유발하지 않겠다. 일본도 원전수를 저렇게 방류하는데 나까지 이렇게 공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방송 중에 그 약속이 파기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개가 똥을 끊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드리지 않겠다. 이게 제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아울러 그래서 너무 숱하게 많이 했던 과거 저의 에피소드도 오늘로 이제 작별합니다. 이 시간부로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은 네. 그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어. 네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이제는 아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얘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시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식을 그냥 먹겠습니다. 드디어 그냥. 방송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요? 제가 과거에 방송을 했다 그만둔 방송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MC를 찾는 중에 제 이름이 거론됐다 그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한 명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 준다는 게 어딥니까? 네네.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이 생겼고 그분께는 앞으로 5년 동안 까임 방지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서 네. 아주 많이 치유가 됐고 회복이 됐어요. 아, 네네. 정말 그분 그렇게 정말 그분 참 의리 있는 분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드리는 분입니다. 예. 그분 방송이 있으면 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익을 자꾸 주시는 분이어서. 그분 네. 소속사에서 음. 무탈한가요? 뭐 돈은 좀 받지 않았겠나? 돈은 좀 받지 않았겠나? 아 근데 그분은 뭐 소속사에서 입지가 탄탄하시는 아, 그래요? 아이고, 네. 뭐 실력도 있고 그 양반이 뭐 여러모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네. 예, 그래 정말 너무 반가운 그런 소식을 제가 접했다는 여러분께 이건 좀 자랑하고 싶었고 지난주 있었던 일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시죠? 예. 두 번째였으면 뭐 그렇지, 못하게 막았을 텐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저 민동기 형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이분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아, 병석이 형님. 네, 응? 이분도 BBS. 아, PBS가 아니고요. 아, BBS. BBS. 예. 네. 네. 이분도 의리는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의리가 음. 본인 후배들 챙기는 의리만 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통신 시민위원. 시민위원회. 그저 대전고 후배를 세우려고 더더군다나 했다가 음. 어,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장석 당시 전 목포 MBC 사장인데 음,
이장석 전 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정부 당시 보도국장, MBC. 네, 목포 MBC 사장을 역임을 했고요. 당시 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인물로 꼽혔던 인물이고, 그래서 뭐 언론계에서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문재인 정부에서 더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냐라고 강하게 비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본인은 결국에는 또 처음에 고집했대. 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왜 신경 쓰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어요. BBS께서. 네. BBS께서. 근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하나예요. 음. 대전고 동문이라는 그 이유. 음. 인사라든가 이런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음.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음. 상당히 좀 그때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정체성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분이 또 중앙일보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더더욱 중앙일보 출신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를 그 몫을 추천을 하는데 대전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크게 개의치 않는 이런 추천을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이건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그때부터 우리가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도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연합뉴스 감독기구 뉴스통신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거기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라면은 네. 연합뉴스의 대주주는 뉴스통신진흥회예요.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사실상 연합뉴스 사장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장 이사회죠, 추천위원회가 네. 구성이 되긴 합니다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이 이제 많이 사장 추천위원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뉴스통신진흥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에 전정구 전 대전 시티즌 사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전 시티즌은 뭐예요? 축구팀. 축구팀. 축구팀 그 사람을 어디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국회의장한테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거기 축구팀 사장을 왜? 근데 전정구 전 대전 시티즌 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BBS의 대전고 성균관대 중앙일보 후배라고 합니다. 또 후배. 그러니까 언론계 출신이긴 하지만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면서 중앙일보 후배. 그러니까 이게 야, 쓰리 쿠션이죠. 너무하네. 대전고 성균관대 중앙일보 후배. 이 다시 성균관대까지 네, 대학 후배이면서 쓰리 쿠션이에요. 너무하네 그건. 이건 진짜. 너무한 거지. 응? 아무리 중앙일보 기자를 거쳤다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지금 전 대전 시티즌 사장이고요. 더더군다나 2006년에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서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한 전력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민주당? 당시 네. 열린우리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이 전정구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에서는 체육부 축구팀장하고 중부사업본부장을 역임을 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이력도 하나 있습니다. 이 체육부 축구팀장을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구 배트와 같은 스포츠 용품 제조회사 맥스 SNI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 좋은데 뭐가 좋아 그게? 아니 다 좋은데 응. 이런 사람을 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추천을 한 것인지 이거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지금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합뉴스 그 지부가 있잖아요. 네. 정보 언론 노조 연합뉴스 지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도대체 왜 이 사람 추천을 했느냐라고 아마 질의서를 보낸 모양이에요. 그때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년 전 출마 경력이 있을 뿐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는 좀 하나만 진짜 한 얘기를.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아니 그러면은 뭐 언론인 출신이면은 다 되는 거네 그러면은 그런 식의 얘기라면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목포 MBC 이장석 전 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인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을 했다가
강한 언론계의 반발을 받고 네. 없던 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예. 김윤영 전 원주 MBC 사장을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이 김윤영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프로그램 출연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매입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저기 우리 BBS하고 어떤 관계일까? 이게 또 응? 하나 엮이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대전고 동문입니다. 아이고. 야 이거 좀 너무한다 그러니까 진짜. 아유, 박병석 의장은 BBS. BBS는 예. 모든 자신에게 주요된 언론 유관 단체 인사를 추천할 때 음. 기준은 하나예요. 대전고. 동문 챙기기. 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회의장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음. 네.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진짜. 그러고 보면은 이렇다 할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을 앞으로 좀 요직에 중용을 했으면 좋겠다. 오. 저는 우리 강남대 후배 중에 네. 이렇다 할 후배는 김성태밖에 없어요. 김성태 어느 김성태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 후배입니까? 그 분이 나보다 나이 많은데 네. 한참 몇 년 뒤에 강남대 입학했더라고. 네, 그래서 아 노동운동 하실 때 얘기. 후배라고는 김성태밖에 없어요. 나는. 유명 후배가.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동문을 챙길 수는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최소한 그 추천할 만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음. 뭘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혹시 흠결은 없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데 글쎄 말이야. 예? 그 정도 상황 파악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아무리 못해도 그 분야에 좀 목소리를 좀 내왔던가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던가 뭐 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언론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언론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 아니 이거는- 언론계에 있었어도 평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추천을 하려면 난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음. 제가 봤을 때 BBS는 정말 언론계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지 않나. 그러니까 BBS는 이제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나 하지 세워도 않- 된다 내 이런 자리다. 인식을 갖고 있나.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지난번에 돈 꾼 사람, 그 사람한테 가라고 그냥 야 너 이 자리로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선심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게요. 뉴스통신진흥회 네. 임기가 지난 2월 7일 끝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음. 더더군다나 조선부 연합뉴스 사장 임기도 끝났어요. 네 끝났죠. 그래요? 이 사장하고 아니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선임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이게 웃긴 게 음. 청와대하고 국민의힘이 정부하고 국회하고 국회에도 이제 국회의장 추천 몫이 있고 야당 추천 몫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먼저 이사 추천하라면서 추천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뉴스통신진흥회가 국회 추천 3인, 신문협회, 방송협회 추천 각각 1인,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 추천 2인 이렇게 해가지고 7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이걸 빨리 구성을 해서 뉴스통신진흥회를 딱 라인업을 완료한 다음에 연합뉴스 사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계속 지금 이 공백 상태거든요. 아이고 이런. 공백 상태인데 그나마 BBS가 추천한 사람이 또 동문 챙기는 후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통신진흥회하고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올해 KBS, MBC 뭐 해가지고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CBS도 지금 사장 선임 그쵸. 네.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근데- 근데 얘기 하나만 좀 네. 여담처럼 하나 이거 처음 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거는 네. 뭐 입 밖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처음에 하는 얘기인지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지 항상 필터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CBS는 사장을 어떻게 선임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CBS가 공영방송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뉴스를 내는 대로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CBS 사장을 선임하는 거는요. 결국 결정을 뭐 노동조합 차원에서 한번 청문회도 열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네. 어떤 의사 표시는 아마 할 거예요. 이사회 최종 결정은 이제 이사회에 갔는데 CBS 이사회는 재단법인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주요 기독교 교단들 거기서 파송한 이사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교단, 말하자면 교인 수가 많은 교단은 이사 수가 뭐 여러 명이고 네. 제가 속한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교단은 아니니까 이사가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하고 아마 중임이 가능할 거예요. 3년임까지 가능할 거예요. 3번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9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예. 2연임인가 그럼 어떻게 되나? 9년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정권이 바뀌었어. 4년 단임제로 바뀌었습니다. 난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는데 하여간 워낙 시끌벅적하니까 과거에는 목사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저기 예전에 CBS가 2000년대에 외우기도 좋은 265일 동안의 파업을 통해서 이제 관철해낸 게 뭐냐면은 직원들 중에서도 CBS 사장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수혜를 입은 분이 이정식 맞아요. 전 사장이신데, 네. 그러니까 그 CBS에서 사장 선임 때마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싸움들, 좀 직원들끼리 싸움이 좀 붙어가지고 과열 양상이 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식 사장이 아마 이정식 사장이었나 이재천 사장이었나 그래서 사장 나갈 사람들은 퇴사해. 퇴사하고 도전해. 이런 법을 만들었어. 워낙에 직을 가지면서 이제 싸움이 붙으면은 회사가 여러 개파로 또 나뉘고 그렇게 해서 갈등과 분열이 빚어지고 한겨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런 면이 있죠. 네. CBS도 그래서 퇴직해라. 퇴직하고 도전해라. 퇴직했다가 그냥 뭐 몇 년 동안 실업자 신세로 지내다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또 도전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모 후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후보는 교단의 파송 이사들이 목사 아니면 장로거든. 돈을 뿌립니다. 돈을 돈을 뿌려요. 그거는 뿌린다고요? 나중에 문제되는 거예요. 오, 그렇죠. 문제되죠. 당연히. 돈을 뿌리는데 들은 얘기예요. 내가 뭐 네네. 취재해서 확인한 건 아닌데 돈을 뿌리는데 이 양반이 안 됐어. 뿌렸는데. 이 양반이 그래서 다시 찾아가 돈 내놓으라고. 교계 거기 분들을 찾아가서. 그렇지. 네. 자기 돈 준 그 이사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줘놓고는 안 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예. 받아갔다는. 받아갔어요. 또 받아갔지 그러면. 아니 만약에 안 줘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꼴짝파지니까. 일단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아치라는 아,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음, 돈을 끝내 받아갔다는. 네,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안 돼야 마땅하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단순히 이게 뭐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라는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박병석 의장이 지금까지 언론 유관 단체라든가 언론 관련 인사를 본인의 몫으로 지금 배정된 이런 추천하는 그 행태를 봤을 때 이건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되면은 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촛불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이 촛불 민심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네네. 국정 운영 또 인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BBS의 권력을 보장해주기 위해 촛불을 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소신껏 하시라고 뭐 그래서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말도 했지만은 근데 그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얘기고 문 대통령에게 잘해달라는 어떤 선의의 표시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BBS를 위해서 촛불을 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반도 자기 몫의 어떤 그런 추천 인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적 관계는 차단시키고 공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그 직무를 수행했을 때 잘할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해야지. 아니 자기 대전고등학교 후배 세상에 대전에서는 대전고가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춘천에서는 춘천고등학교고 네. 속초에서는 속초고등학교예요. 속초에서는 속초고등학교가 주름 잡습니다. 네. 네. 대전고만 훌륭하다는 그런 공식이 어디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대전고 파고가. 음. 그래서 더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실 이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이런 어떤 정부 추천목, 국회 추천목 이런 식으로 이제 몫을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언론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그렇지. 네. 이사들 추천을 할 때 아예 이걸 뜯어 고치든가 그럼.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뜯어 고쳤으면 좋겠고
적어도 아니, 국회의장 몫은 국회목 아닙니까? 맞아요. 자기 무슨 사적 권한인 것처럼 지금 이거를 저런 식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좀 적절한 인물을 추천을 그렇지. 하든가 이도저도 아니고 지금 개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큰 문제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추천 방식 다 없애버리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그리고 뭔가 그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는 어쨌든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정부 추천목도 추천 안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버팅기고 있고 심지어 연합뉴스 노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 이런 식으로 신경전 하지 말고 그러면 야당목 제끼고 지금 7명이잖아요. 음. 뉴스통신진흥회 6명으로 뉴스통신진흥회 구성해서 갑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합리적인 있어요. 방법이네 그것도.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흐지부지예요 지금. 왜 안 하는 그 거예요? 답답한 게 지금 뭐 하냐는 거야 지금. 이쪽에 관심이 언론 파트라든가 저는 이런 쪽에 모르겠어요. 누가 이게 이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나? 누가 어레인지를 안 하나? 그 똑같은 지금 상황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도 네, 네. 업무 정지 사태예요 지금. 네. 그 지금 심의 요청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도 처리를 못 하고 이게 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맞아요. 도대체. 답답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거기도 국민의힘에서 선임을 하질 않아요. 네. 그래도 지금 계속 표류 상태, 공전 상태야. 서로 이쪽에서 하는 거 보고 이쪽에서 강성이면 우리도 강성 낼게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펄쩍 뛸 노릇이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민주당이나 혹은 정부 쪽에서 음. 어떤 연유 때문에 이게 계속 이 일정이 딜레이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심의 이렇죠.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이렇죠. 이제 KBS, MBC 앞으로 쭉쭉 이 일정 벌어지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냐고.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맞아요. 이 정도면 뭐 지금 언론 관련해서 뭐 참모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도 좀 의심스러운. 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방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도대체 뭘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미디어 바우처 제도도 이런 식이면 이게 지금 제대로 국회 통과가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은 언론개혁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여러분 우리 BBS 형님이 끝나면 다음은 김진표 형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우리 네. JP 킴, 네, JP 킴께서. 그래요? 그 다음은 진표 아 형님. 다선이지 참. 참. 아 답이 선수가 좀 없습니다. 네. 오래되셨네. 산 넘어 강입니다. 예, 산 넘어 강이에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BBS 얘기를 해봤고요. 네. 네, 네. BBS는 불교 방송. 예, 약자기도 한데. 예. 다음 얘기 또 해볼까요? 다음에 이건희 삼성 음,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해서 음. 언론들 보도를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마치 미술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희 컬렉션이다 이래가지고 음, 이건희 컬렉션을 마치 기증하는 쪽으로 이런 아. 식으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갖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꼼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금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건희 컬렉션은 일단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13,000점에서 15,000점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용철 변호사 아시죠? 알죠. 예. 2007년 삼성 비자금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당시 이런 주장을 폭로를 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600억의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를 했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 내역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이걸 샀단 말이에요. 일단 자금 출처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리건이 흔히 말하는 컬렉션의 가치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언론이 내보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삼성 쪽에서 흘러내는 정보를 그냥 받아 쓰는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된다 얘기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건희 회장의 소유 재산 가운데 이달 4월까지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상속할 재산의 규모 그리고 상속세 납부 방법 등을 정해가지고요. 4월 말까지 세무당국에 알려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 쪽에서 계속 지금 언론 쪽에서 흘리는 게 리거니 컬렉션의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마치 이건희 회장이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등진 바로 그 며칠 안 돼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입니다. 우리 광재형님, 광재형님 하면 또 우리 저 여시재가 생각이 나시죠? 네네. 저는 친삼성 인사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양반이 뭐 한 번도 그렇게 이렇다 할 재벌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낸 적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법에 따르면은 전체 상속세의 절반 이상이 유가증권이라든가 부동산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 물납 대신에 기증할 수 있는 재산에 미술품이나 문화재도 넣자. 한마디로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게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법이네요. 일부 기자들이 이거 삼성법이라고 사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는 거의 삼성이 이재용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채를 써야 할 판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아니, 자기 지분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로 의심을 하는 게 타임라인을 보면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해요. 자, 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지난해. 그 한 달이 지나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흔히 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일부 기자들이 얘기하는 삼성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그게 지난해 11월 25일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4월 이달 말까지 어떻게든 삼성 쪽에서는 뭘 어떤 것을 상속을 할 것인지 정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앞두고 갑자기 이건희 컬렉션 이걸 기증하겠다면서 4월 넘어가면서부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작업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물론 이게 아직 당임이라든가 이걸 통과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은 삼성 쪽에서 상속세를 낼 때 요즘 말로 한꺼번에 따지면은 일시불로 할까요? 할부로 하겠죠. 할부를 할 겁니다, 분명히. 분할 납부를 할 겁니다. 네. 자, 분할 납부를 할 때 그 분할 납부하면은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삼성법 이거 국회 통과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또 언론들이 측면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이고. 예. 네.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데 이 법이 통과가 저는 된다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매우 불온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일련의 타임라인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지적하거나 이런 언론은 거의 없고 지금 뭐 굉장히 이건희 회장이 기증품 이게 뭐 1조 몇천억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상속세에 뭐 이런 거 포함되니 안 되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곁다리만 긁고 있거든요. 이거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 미술품은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그렇죠. 그 그런 것도 문제도 있고. 지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감정가가 예.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 저 누구야 재용이 형이 비트코인으로 세금 내겠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지 않나요? 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안정된 예. 가격, 안정된 대중이 없잖아요 지금. 가치 인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받는 그런 가치가 없잖아. 10원짜리가 뭐 500원이 되고 막 그런다면서요. 춤을 추는데 말이지. 아, 그래요. 비트코인으로.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내라고 하면 좋을 것 환불은 같다는. 편하겠네요. 돈으로 바꾸는 데가. 그러니까 누가 감정하느냐, 음. 어떤 단체에서 감정하느냐에 따라서 액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재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하겠지.
그 만약에 500만 원 아니고 5천만 원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게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은 정부가 이거를 만약에 기증을 받았다 하고 그걸 정부가 나중에 매각을 하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언론들이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 좋은 법안을 사실 저- 뭐 지금 미술품을 지금 뭐 그 기증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처리할 방법도 없다고 하더만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술품을 그거를 하려면 별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판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상속받는다고 하면은 어차피 거기에 맞는 별도의 증여세를 또 내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술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증을 하겠다는 건데 음. 이걸로 대신 증여세를 내는 걸로 쳐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땡큐인 건 없죠. 그리고 미술계에서는 이런 국보급 문화재, 문화유산을 해외 유출을 막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것도 말이 안 얘기하면서. 되는 게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미술품을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인데 이 극소수를 위해서 지금 상속세를 이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1%도 아니고요. 정말 0. 몇몇 %를 위한 특혜 법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안 하냐고. 우리 저 광재형님은 뭐 시대의 어떤 소명이 맡겨지면은 자기가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예전에 그 전유성 씨가 바닷가에 갔는데 네. 바다가 나를 부른다 하면서 막 뛰어들어갔대요. 그럼 다시 그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나오더니 바다가 나를 안 불렀대. 우리 저 광재형님 시대가 나를 부르면 대선에 나가겠다. 네. 시대가 형을 안 부릅니다. 형님 착각하지 마시고 근데- 근데- 형님을 시대가 안 부릅니다. 숟가락을 음.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지니까 음. 또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음. 미래 가치를 막 강조하면서 음.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 슬쩍 얹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진짜. 네. 이렇게 삼성에 우호적이면서 음. 정말 삼성가를 위한 법안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법안들을 큰 문제 의식 없이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면서 지금 대선을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지금 하여튼 민주당에 대해서 대선 때 공작을 펼치고 싶은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은 민주당의 모든 후보를 친삼성으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저쪽도 당연히 친삼성일 것이고. 그리고 보세요. 이재용 사면론이 갑자기 툭 불거져 나오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예. 시대가 안 부르고 시제가 부릅니다, 형님. 시제와 여시제가. 시대를 헷갈리지 마시고. 네. 네. 시대가 형님을 부른 적이 여 시제. 네. 방금 그거는 정치평론이 아니었습니까? 아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아먼 게만큼 신선한 아, 답이요. 그래요. 아, 농담이에요. 아, 농담도 평론이라고 얘기해주니 네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강하게 뭐 비토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최근에 그 BBS 네. 이분하고 BBS 형은 또 예전에 기억하시잖아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지율이 안 나올 때 후단협 만들어 가지고 후단협 멤버였거든. 후보 단일화 협의회. 네네네. 말은 이제 뭐 노무현으로 안 되니 후보 바꾸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또 거기 앞장섰던 분입니다. 이 형님은 이게 진짜 어떤 정치적 신조가 있는 건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 평론이니까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예. 아무튼 아. 이 BBS 이분하고 이광재 의원은 매우 지금 우려가 되는 인물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부선 누님이 또 자꾸 요즘 저 뉴스에 나와요. 그 언론이 소환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나요, 이 언론들은? 내가 오늘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물론 남의 말을 중요 인사, 셀럽 혹은 뭐 유명이든 악명이든 하여튼 이름난 사람의 그런 발언은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블 쿼터를 달아서 보도하더라도 언론 윤리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말에 어떤 본질을 훼손했느냐? 훼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말을 과연 보도할 가치가 있느냐? 이 사람의 말로써 혹시 언론 보도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성찰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김부선 씨는 말이죠. 자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뭐 사귀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사귀었다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인데 네. 시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말을 바꿔가지고 뭐 무슨 우리 집에 뭐 들어와서 뭘 어떻게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 진술을 하나마나 뭐 압박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지가 그냥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신체 일부에 뭐 점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점이 애초부터 없었음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병원 가서 입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편집국장 출신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문 내야 됩니다. 사과문 공식적으로. 보도를 만약에 보도를 해준 것도 보도에 적극적으로 어찌됐든 따라갔거나 음.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 정도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나? 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이 보도는 잘못된 보도였고 음. 앞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음. 이런 보도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네. 선언을 홈페이지 상단과 네. 종이신문으로 따지면 일면에다가 음. 독자에게 드리는 사과문 해가지고 내야 되죠. 이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또 되면. 당사자에게 그럼요. 사과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음. 그런 게 없어. 또 요즘 또 김부선 하면은 뭐 열심히 써줍니다. 김부선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왜 보도를 안 해?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틀림없이.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은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노골적인 어떤 선거 개입으로 특정 정치인의 어떤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의도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최소한의 의심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발언을 받아서 보도한다는 거는 그렇다면 그 언론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 이재명 기사를 꼬꾸라뜨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한번 했다가 정리된 네. 사안이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지리하게 했던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령 그 얘기가 사실인다 한들 뭐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좀 의문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그 김부선 씨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잖아요. 네. 이미. 근데 이미 다 정리가 된 사안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면 새로운 정황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본인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기획적으로 보도를 하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뭐 인터넷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적어놓는 게 그게 무슨 그게 더 보도의 의미인가 싶어요 저는. 핵심적인 네. 문제죠. 그게. 네. 어. 그래서 아니, 이건 진짜 언론들이 성찰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저 하여튼 언론이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이거는 정말 언론학 개론에서나 나올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세훈 씨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경찰로부터 통지가 왔어요. 불송치, 각하를 내린 건데 네. 근데 여러분께 우선 전제할 것이 이런 불송치 결정문을 우리한테 보내놓고는 도로 가져갔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왜 가져가요? 도로 가져갔어. 경찰에서요? 왜 가져가? 왜요? 몰라 왜 도로 가져갔는지. 일단은 지금 보낸 거는 취소한 거야. 우리한테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린 거는 취소를 한 거지. 그 뭐 물론 똑같은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불송치 이유를 바꾸려고 도로 가져갔나? 그것일 수도 있어요. 우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때 보내준 거, 그 뭐 우리가 바로 받자마자 이미 PDF로 다 저장을 해놨지. 네. 그렇잖아. 가져가면서 별다른 이유라든가 설명을 안 해줬습니까? 도로 그냥 취소하고 그걸 가져간다는 어떻게 거예요. 가져가요? 경찰에 와가지고 다시 아니 달라고. 우체부 아저씨가 경찰에서 네. 도로 가져가라고 도로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갔나 봐요. 그것도 뭐냐 오세훈이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 네. 전에. 그거는 미래의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관련 방송사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이 법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 어떠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오세훈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TBS가 위축됐습니까? 위축이 안 됐습니까? 위축이 안 될 위축이 수가 되고 있나요? 있죠. 위축이 됐죠.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관련한 성명도 선거 전에 나왔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압력을 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방송법의 취지는 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그렇잖아요. 아니 그걸로 처벌받은 우리 이정현 형님 보자고. 좀 빼주셔. 나 한 번만 봐주셔.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딜 봐서 압력 행사예요? 부탁한 거지. 아이, 그 VIP가 보셨네. 뭐 이러면서. 야, 김시곤이 내 말 안 들어? 너 죽는 수가 있다. 너 다음 KBS 보도국장 영원히 할 줄 알아? 경찰의 이런 식이라면은 이런 게 진짜 압력이고 그렇죠. 말하자면 개입이에요. 이거 뭐 하필이면 또 VIP가 봤네. 보셨네. 좀 빼주시오. 나 한 번만 도와주시오. 이게 어떻게 압력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처벌받았어요. 네. 그리고 김시곤 KBS 보도국장은 이정현 네. 홍보수석하고는 아무런 개통상의 관계가 없어요. 오세훈이 지금 개통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상황에서 TBS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게 위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 그 발언한 거는 그냥 일방적인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마찬가지야. 아니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KBS 보도국장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잖아요. 이건 공영방송이고 이거는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청와대 인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송 개입, 편성 개입으로 규정된 거 아니에요. 모든 형태,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는 건데 일단 이거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야. 네. 그러나 또 보내주면은 그때는 대대적으로 제가 다음에 논박을 다시 할 오면. 예정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벌어졌던 일들 갖고 다시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재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아하. 아니 세훈이 형 너무 좋아하지 마. 지금 TBS 압박하는 게 우리 세훈이 형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 찾아보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모니터하겠습니다. 그래요. 각하한다 이렇게 왔어요. 각하한다. 네. 예, 왠지 그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각하한다. 감옥에 보낸다는 건 아닐까요? 그런 말이었나? 예, 알겠습니다. 평화나무가 오세훈 문제뿐만 아니라 박대출도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박대출이 한마디 했더니 감사원이 득달같이 또 이렇게 네, 감사원이 또 갔죠, 감사 또. 들어갔잖아요. 야 정연주 쫓아내듯이 네. 그런 식으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예. 김현